자,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수능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드디어 아주 어려운 수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능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좀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듣고 있다면 정말 어려웠던 수능이었거든요. 여러분 준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마다의 아주 중요한 개념과 요소들 선생님과 함께 한번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안테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방송에서 사용되는 안테나. 여러분, 안테나의 역할은 뭐지? 바로 전자기파, 보내고 받는 송수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A, B, C 친구 중에 옳게 말한 사람만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A, 방송국의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신해 보내는 거죠. 그죠? 맞았고요. B, 안테나에는 교류가 흘러.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안테나는 전자기파를 송수신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류이기 때문에 학생 B도 맞는 설명이고요. C, 가정의 안테나는 수신하는 건 맞는데 초음파를 수신하는 게 아니죠. 전자기파 수신해야지. 따라서 C는 틀렸고 A와 B만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 간단하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나는 보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구분이 되죠. 그죠? 전자는 전기력을 받아 안정된 원궤도에서 운동한다. 이게 바로 보의 수소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위치, 운동량 동시에 측정 불가능, 바로 불확정성 원리고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 아닙니까? 따라서 가는 보 모형, 나는 현대적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억. 가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운동량 크기 일정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가라고 하는 것은 보의 원자 모형이에요. 운동량 여러분 M, 질량, 그 다음에 속력, 곱이 바로 운동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의 원자 모형에서는 질량도 일정하고 속력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량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다음 니은 가는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이냐? 아니죠. 나가 바로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이니까 이건 틀렸고 디귿. 나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바로 여기 있는 위치와 운동량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불가능하다. 불확정성 원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디귿 맞았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크게 여러분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같고 2번 이 정도 하고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딱 보기에도 전자총 니켈 결정, 그죠? 바로 데이비슨 검어 실험이고 물질파를 확인한 실험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특정한 각도에서 검출된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바로 전자의 보강 간섭 때문이다. 원래 간섭은 파동만의 특성인데 전자가 간섭했다. 전자가 또는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띠는구나 라고 해서 물질파 검증, 또 물질의 파동성, 전자의 파동성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봐라. 기억. 전자의 입자성이냐? 아니에요. 전자의 파동성이라 해야 되고, 니은 세타 = 50도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보강 간섭을 만족한다.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디귿. 니켈 결정에 입사된 전자의 속력이 커질수록 물질파 파장이 길어지냐? 공식 이용해야죠. 람다는 mv분의 h고 속력이 커질수록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짧아져야죠. 그죠? 길어진다 했으니까 그 부분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네요. 정답은 2번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리학 1에서 다 함께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히려 물리학 2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죠? 여긴 물리학 1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이런 데이비슨 검어 실험에 대한 내용도 물리학 2에서도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제 실험 내용, 실험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유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빛이 간섭 실험이다 라고 했고 다음과 같이 실험 장치를 세팅합니다. 거기에서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센터에 밝은 무늬, 그 옆에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쭉쭉쭉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보면 지금 여기 P점은 여기 센터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어두운 무늬예요. 그죠? 그렇게 P점까지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험 조건을 바꿔요. 다 해서 실험 조건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원래 슬릿 간격이 D였는데 슬릿 간격을 D에서 1D로 이중 슬릿의 슬릿 간격을 2배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요것만 슬릿 간격만 벌려놨어요. 더 간격이 큰 걸로 한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람다는 L분의 D 델타 X니까 다른 물리량들 조건 변화 없이 D가 2배 되면, 2배 커지면 여기 있는 델타 X는 어때요? 그렇죠.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나에서의 무늬가 다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얼마로? 2분의 1로 균등하게 쭉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그림에 있는 내용 설명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나의 간섭 무늬에서 P에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고 그것은 상쇄 간섭이냐? 맞아요. 그죠? 밝은 무늬는 보강 간섭, 어두운 무늬는 상쇄 간섭이니까 뭐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다음 니은 이웃한 밝은 무늬의 간격은 나의 간섭 무늬에서가 다의 간섭 무늬가 크다. 당연하죠. 이때보다 이때가 절반 쭉 축소되니까 나에서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았고요. 디귿 다의 간섭 무늬에서 P에는 어두운 무늬 나타나느냐? 여러분 위에 있는 무늬가 쭉 압축되면 여기에 P점에 어두운 무늬가 올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밝은 무늬 또 여기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쭉 압축이 되는데 얼마? 절반, 2분의 1 압축돼야 되는 거야. 자,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위치를 봐야 돼, 위치를. 자, 여기 있는 센터 있죠, 그죠? 센터. 센터의 위치를 0이라 합시다. 거기에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 이곳을 위치를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밝은 무늬가 나온 것을 위치 2라고 하고 여기를 3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쭉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중에 여러분 봐요. 여기 0 밝은 무늬야. 2도 밝은 무늬. 4 위치도 밝은 무늬. 그러면 지금 짝수 2, 4, 6, 8 위치가 바로 밝은 무늬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홀수 1, 3, 5, 7 있는 곳이 어두운 무늬란 말이야. 근데 아래쪽에 있는 단은 이중슬릿 간격을 2배 늘렸더니 간격이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P는 3에 있던 위치죠. 그죠? 3에 있던 위치인데 이것들이 절반이 줄어든다면 바로 3 위치를 누가 올까? 여기 있는 나에서의 6이 1위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6은 이미 뭐였지? 밝은 무늬였죠. 따라서 여기는 밝은 무늬가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설명했나요? 절반 준다라고 한다면 쭉 줄어서 여기는 P 위치에 밝은 무늬였던 6번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여기도 밝은 무늬 돼야죠. 근데 거기는 지금 어두운 무늬를 했으니까 그 부분 틀렸고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그동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풀었던 이런 유형들, 파장의 어떤 조건들을 달리하는 것들 또는 이중슬릿 간섭, 이중슬릿 간격을 달리하는 것들 또 여기 있는 이중슬릿과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달리하는 조건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그것들로 무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부분 연습을 좀 해둬야 하거든요. 좀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디귿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 조건만 변화된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5번 일반 상대성 이론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간은요. 텅 빈 우주 공간. 텅 빈 우주 공간이고 A는 저울 위에 올라가 있지만 눈금이 0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어떠한 중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힘이 저울을 누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우주선은 운동 방향, 이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 여기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점점점 운동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지. 운동 방향으로 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이 안에서는 관성력이 느껴지겠죠. 여기는 관성 좌표계, 여기는 관성력이 있으니까 가속 좌표계, 왼쪽은 관성 좌표계,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가속 좌표계. 그리고 이 가속 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이 느껴지고, 그죠? 관성이니까 요거랑 혼동하면 안 돼. 가속 좌표계에서 볼 수 있는 게 관성력이다. 가상의 힘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휘어진 것도 바로 관성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누가? 바로 B가 이렇게 빛이 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A가 이 빛을 본다 합시다. 그러면 A는 관성력을 느껴요, 안 느껴요? 관성력을 느끼지 않아요. 따라서 A가 보는 이 빛은 어때요? 직선 경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보는 건 등속도 운동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보는 건 휘어진 그런 빛의 경로를 본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념을 통해서 어떤 관성 좌표계와 가속 좌표계의 그런 구별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같지만 잘 개념만 잡고 나면 너무나도 세상 쉬운 그런 문제니까 개념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A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직진한다.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니은 B가 관찰할 때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진다. 이것도 같이 설명한 내용이고, 디귿 B가 탑승한 우주선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냐, 그죠? 빛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는 가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고 운동 방향과 그렇게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은 5번이고요. 뭐 이것도 이 정도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6번 갑시다. 자, 6번 문제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연습했던 그런 유형이죠. 이 문제는 충분히 다 맞췄을 것 같고, 축전기 중에서 약간의 물리량들을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회로에 나와 있는 아주 축전기 회로에서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 전하량, 전기용량, 또 전압, 그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전기 에너지. 원래 축전기의 용도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따라서 얼마의 전기가 저장되는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뭐 배점 3점이지만 너무나 많은 유형들 그동안 기출되었고,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처럼 순서대로 천천히 풀어주면 됩니다. 자, 왼쪽부터 갑시다. 처음에 스위치를 닫고 있네요. 전지가 있어요. 전지의 전압을 V라고 합시다.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변하죠, 그죠? 여기 있는 입실론만 있는 걸 전기 용량 C라고 하자. 그리고 그 C에 전압이 V가 걸렸을 때 충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Q는 CV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V는 C분의 Q니까 이렇게 정리까지 맞춰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조건을 바꿨어요. 스위치를 틱 열었어요. 여러분 스위치를 열게 되면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 Q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에 전기 용량이 입실론에서 2 입실론 됐으니까 전기 용량은 2C가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새로운 전압 V 프라임은 C분의 Q인데 C가 2C로 바뀌었네? Q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의 몇 배? 절반이죠. 따라서 2분의 V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러면 전기 용량은 2C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압은 아까 맨 처음에 걸어뒀던 전압 V가 그대로 걸릴 것이고, 이때 새로운 전하량이 충전될 것이고, 우리 그걸 Q'이라 한다면 Q'은 CV니까 2CV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요거는 2CV니까 원래 CV가 Q잖아요. 요거는
EQ. 여기에는 전하가 2배 더 많이 충전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맞았고요. 니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나랑 다랑 같냐? 같지 않죠. 오른쪽이 2배 더 큰 거 알 수 있고, 디귿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다하고 나하고 누가 더 크냐? 몇 배 크냐까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개, 3개 있죠. 그죠? 그 3개 중에 빠르게 딱 보고 나는 요걸로 풀어야지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쓸게요.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1 QV 쓰자. QV. Q. 그다음에 V. 이렇게 써주면 되죠. 오른쪽에서는 요건 이제 나 거고요. 다에서는 U 다. 2분의 1. Q는 2Q네. V는 그냥 V네. 그러면 요것보다 요게 몇 배. 요게 V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얘보다 4배 크네요. 4배. 그죠? 1대 4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2배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4배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맞았어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Q는 CV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전기에서의 회로식을 이용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랑은 V가 일정, 그죠? C가 2배 됐으니까 Q는 어떻게 변화?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 이 정도 하고요. 자, 다음 7번.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도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죠. 지금 배점이 봅시다. 2점짜리군요. 확실히 그동안에 나왔던 케플러 법칙의 문제보다는 많이 쉽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A는 원운동하고 있고 B는 타원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행성을 중심으로요. 항상 원과 타원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번 문제도 그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P점은 B의 근일점이고 R, 여기는 원일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주 문제 풀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단서를 줬네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은 P하고 R이 다른데 P에서가 무려 9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9대 1의 그 중력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는 떨어진 거리 준 거지. 떨어진 거리. 그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여기가 9대 1의 힘이란 얘기는 여기가 1대 3이란 얘기죠. 여기를 지금 이제 R이 있기 때문에 R, 3R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그냥 어차피 B니까 여기 1, 여기 3이라고 숫자를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B가 B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라지 T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B의 공전주기는 전체가 6T라는 거야. 6T. 공전주기가 6T란 얘기는 절반까지 오는 시간은 3T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미 T를 썼으니까 요만큼을 갈 때는 얼마? 여긴 2T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T, 다시 3T 걸려서 전체 6T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제시한 내용들을 쭉 정리했는데 그것들만 가지고 보기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을 먼저 풀게요. 니은, B가 Q에서 R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냐? 2T. 니은 먼저 풀어서 맞게 하고, 디귿, R에서의 속력은 A랑 B랑 누가 더 크냐? 여러분, R은 지금 행성으로부터 둘 다 같이 떨어진 곳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출발했는데 B는 요렇게 안쪽으로 돌고 A는 저쪽까지 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곳에서의 속력은 B보다 A가 더 빨라야 더 멀리까지 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공식이나 이런 것들 없이도 충분히 개념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니은 디귿은 상당히 그냥 평이하게 쉽게 이렇게 딱 보고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조금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A의 공전 주기는 2분의 9 루트 6T냐라고 하면서 이제 숫자가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요거 A는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요 3이 바로 A의 긴 반지름이에요. A의 반지름이기도 하지만 긴 반지름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죠? 3이고요. 그 다음 B의 긴 반지름은 전체가 4니까 절반 나눈 2분의
3이죠. 따라서 원운동, 이 원운동 안에 A의 반지름 3과 B의 긴 반지름이 2분의 3이라서 요게 몇 배? 요게 2배란 말이야. 2배. 2배. 그죠? 그런데 우리 T제곱에 긴 반지름의 3승, 요 긴 반지름이죠. 긴 반지름 3승. 세제곱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좀 넣어주면 됩니다. 자, A가 긴 반지름이 여기보다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2배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잠깐만요. 요게 2분의 3이 아니고 여기가 4네 4. 그지? 요게 4니까 2분의 4. 요게 2구나 2. 따라서 이렇게 하면 2분의 3. 1.5배네.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실수하지 않게. 선생님도 실수를 해놓고는, 그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A가 B보다 2분의 3배의 긴 반지름을 가지니까 거기에 세제곱을 해주는 거야. 세제곱 해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죠? 2 세제곱, 3 세제곱인데 여기가 T제곱이잖아요. 그죠? T를 없애요. T를 딱 없애면 여기 없애는 순간 이렇게 루트가 씌워집니다. 여기다 세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다음처럼 2루트 2에 여기는 3루트 3 이만큼의 주기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B 거의 이만큼. 누가? A가. 근데 B는 전체 주기가 얼마였지? 6T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6T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요 값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거 나누면 3 되고요. 3, 3은 9 되고 9루트 3인데 요거 2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2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2분의 루트 6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2분의 9 루트 6t라고 하는 좀 어려운 복잡한 계산식이 나왔지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도 맞았고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천천히 정리를 해야겠지만 수능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막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들 잘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마쳤고요.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회로가 많이 어려웠다.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회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회로는 지금처럼 나와 있는 회로를 우리가 늘 보던 것처럼 전지를 맨 밑에 그 다음 나머지 저항들을 위쪽으로 두는 게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거고 그게 연습이 여러 차례 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이 회로로 그냥 바로 풀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아직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단계니까 그 연습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죠? 전지부터 시작이야. 전지의 플러스부터 쭉 전류가 가는 겁니다. 전류가 가다 보면 여기서 뭐 합니까? 갈라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병렬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병렬 시작. 누구랑 누구랑? 요거랑 병렬이 시작돼요. 병렬이 시작돼서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쭉 삥 돌아가서 여기에서 어때요? 다시 전류가 만나요. 여기가 병렬이 끝나는 곳이에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1호음과 3호음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전지랑 요 2호음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를 다음처럼 우리가 늘 많이 보던 것처럼 전지를 맨 밑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가다가 두 개로 갈라져요. 병렬 시작, 그리고 병렬이 끝나지. 병렬 시작해서 하나는 1호음, 하나는 3호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들과 여기 있는 2호음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렇게 쉬운 회로를 저렇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회로를 바라보는 눈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마다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 자, 지금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합성저항 구하면 전체 회로의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요거 합성저항 구합시다. 합성저항 구하면 더하기 분의 곱하기 4분의 3 오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랑은 직렬 연결이네. 얘랑 더하면 되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전체 4분의 11 오음이야. V는 IR에서 V는 R이니까 드디어 전체 회로의 전류가 구해집니다. 얼마? 4A고요. 이쪽에 4A가 가는 거지. 전체 회로니까 4A에 가고 그 4A가 갈라지는데 저항이 적은 쪽에는 많이, 저항이 큰 쪽에는 적게,
저항이 1대 3이고 병렬 연결이니까 전류는 반비례해서 3대 1로 가면 되죠. 다시 만나면 4A 이렇게 분석하면 완벽한 전류회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은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전압 구할 수 있고요. 또 소비전력까지 다 구할 수 있어서 저항에 흐르는 전압이나 또는 전류를 지금은 이제 전류를 구했고 어떤 경우에는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문제마다 다르니까 이 경우에는 전류를 각각 구해서 전압을 구해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면 밑에 기억에 저항값 1ohm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3A 요거 맞고요. 그죠? 니은 저항값이 2ohm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8V라고 해야 돼. 거기는 6V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틀렸고요. 그럼 디귿 저항값이 3ohm인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소비 전력도 공식이 3개야. 3개지만 전류 알고 있고 저항을 알고 있으니 P는 I제곱 R 쓰면 되겠죠. I 1제곱 해봤자 1이고 거기에 3 곱하니까 3W. 거기 3W가 돼 있으니까요. 맞았고요. 기억 디귿 맞는 정답 4번이 됩니다. 3개의 저항만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서 2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지만 직류전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연습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연습을 더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플러스 Y방향으로 속력 V0로 운동하고 있는 등속도 운동하던 입자가 힘이 작용하는 영역 1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힘의 방향이 어디인지 얼만큼인지 몰라. 그죠? 그 대신 이 물체의 운동이 이렇게 가면서 포물선 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입자가 1번 영역을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V0 가다가 여기도 V0겠지?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 수직이네, 수직. 수직이 뭐예요? 이쪽으로만 속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Y방향으로는 속력이 없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 V0는 점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는 X방향 속력만 남는데 처음에는 X방향 속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X방향 속력이 점점점 증가해서 여기에 이제 최대 속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속력을 예를 들어서 V라고 합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2번 영역을 쭉 입자가 가면서 다음 똑같이 완전히 양쪽이 대칭이 되게, 그죠? 대칭되게 진행하고 있고 처음에는 X방향의 속력 V만 갖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마이너스 Y방향만 있어요. 여기도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요거 느려지겠네? 여기는 X방향 0이니까 그리고 Y방향은 여긴 0인데 점점점 빨라져서 이 방향으로 속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운동 에너지 입자의 질량을 m이라 한다면 2분의 1 mv0 제곱 있고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이 입자에 일을 해준 거죠. 그죠? 힘이 일을 해줬는데 그 운동 에너지 변화가 그대로 있고 이쪽도 똑같이 이쪽과 대칭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도 그대로 똑같은 0에서 V라면 V에서 0 또 V0에서 0이라면 0에서 V0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나올 때 속력 V0구나. 요건 이제 우리가 임의로 정한 V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문제에서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파악해두면 된다. 자, 기억. P에서 입자의 속력은 V0다. 여기 P에서 그죠? V0로 나와야 되고요. 다음 니은 입자에 작용하는 R자임의 X 성분 방향은 1에서와 2에서가 서로 반대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X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X방향 있지만 여기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X방향이 있어야 점점점 X쪽으로는 속력이 느려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 입자에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의 Y 성분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V0에서 0, Y 방향으로는 0에서 V0니까 방향도 같고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 3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3점 배점이에요.
얼핏 보면 되게 까다로워 보이지만 여기서의 어떤 2차원에서의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만 잘 정확하게 개념 잡고 있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연습을 좀 해둬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됐고요.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문제를 잘 냈구나. 그리고 원운동에 대한, 등소 원운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그리고 수학적인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라는 걸 선생님도 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푼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배점이 2점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이 10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꼼꼼히 봐주기 바라고요. 길이가 L인 실이 있어요. 그 다음 연직선에서 60도의 각으로, 그 다음 질량이 M인데 삥삥 돌고 있는데, 지금 이 돌고 있는 곳이 공중, 허공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닥에 닿아서 돌고 있어요. 바닥에 닿아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허공을 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돌고 있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평면을 머릿속에 지어보자. 수평면 이거 없어.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기 줄에 걸린 힘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R자임이 90력이 되겠죠. 그죠? 그 두 개, 여기 있는 요 줄에 걸린 힘 장력과 중력, 그 두 가지가 R자임 90력을 만들기 때문에 등소 원운동을 하는 거지. 그런데 수평면이 있어. 여러분, 수평면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 떠받치는 힘이 여기에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줄에 걸린 힘은 하나지만 Y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두 개의 힘이 있고, 그 두 개의 힘이 일단 여기서 연직 방향으로 합력을 구해서 합성된 힘을 구한 다음에 그들과 여기 있는 장력으로 진짜 최종적인 R자 힘을 우리가 구해내서 90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수평면이라 하고 정확하게 물리량들을 집어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빙글빙글 돌려면 일단 90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결과 힘이에요. 90력을 우리 F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단 장력이 있을 겁니다. 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평행사변을 그려서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면 이런 힘이 나오는데, 이건 중력이 아니에요. 원래 중력은 좀 더 길 거야. 그지? 그런데 거기에 수직항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성된 힘이 바로 최종적인 연집방의 요 힘이고, 이거하고의 R자 힘이 바로 90력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요 힘은 mg라고 쓰면 안 되고, mg에 수직항력을 만약에 n이라 쓴다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 요 n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mg로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얘가 60이니까 여기도 60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삼각형을 하나 떼는 거죠. 여기를 떼도 되고 아래 걸 떼도 괜찮아. 근데 여기가 60이니까 여기를 60으로 정해서 지금 이렇게 떼는 게 더 낫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 있는 요 밑변 뭡니까? 크기가 F예요. 90력 크기고, 여기 있는 요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각이 여기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밑변이야, 밑변. 요게 높이에 해당하겠네. 그죠? 아무튼 이 변은 F고, 이 변의 크기는 요거예요. mg -n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무슨 관계?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탄젠트 관계죠. 결국 F는 요거에 mg -n의 탄젠트 60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F가 뭐야? 90력이거든. 그죠? 그 90력이기 때문에 90력 중에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뭡니까? 주기를 줬잖아요. 주기가 들어있는 90력씩을 써야지. 주기가 들어있는 90력씩은 m, r, 오메가 제곱. 그런데 오메가 안에
주기가 들어있고 그 주기는 t분의 2파이 그리고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m에다가 자 r은요. r은 요게 바로 r인데 저기서 저 그림에서 r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이잖아. 요게 r이잖아. 근데 지금 이게 l이니까 l의 사인 60. l의 사인 60이면 l의 2분의 루트 3. 그죠? 이거 제곱하면 t제곱의 전체 4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탄젠트 60은요.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빼봅시다. 요거 루트 3 지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주기 제곱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주기 제곱이면 t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뀌면서 요게 분모로 내려오면 되죠? mg-n. 그 다음에 요거 m, l, 그 다음에 요거 2파이 제곱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구한 건 우리가 작도를 통해서 만든 알짜임으로 구심력을 구한 다음에 구심력 공식 mr 오메가 제곱에 집어넣은 거고 문제에서는 주기를 얼마라고 줬냐면 4파이 루트 g분의 l이라고 줬으니까 그 부분을 제곱하면 되죠. 자, 4파이 제곱하면 4, 4, 16파이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g분의 l이니까 이렇게 루트 없애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것들 가지고 마무리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한번 약분해 봅시다. 자, 일단은 L과 L이 지워지죠. L과 L 지우고요. 그 다음에 파이 제곱 없앨 수 있고 2하고 요 16이 8만 남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없네요. 그럼 여기는 M만 남았고 여기는 G 남았고 여기는 8 남았고 나머지 없죠. 여기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렇게 곱해요. MG.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MG 마이너스 8N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n이니까 요거 8n으로 바꾸면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고 얘 넘어오면 7mg가 되고 결국에 n은 8분의 7mg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정답 4번을 우리가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쭉 문제를 풀기 때문에 쭉 그렇게 과정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 혼자서 문제 푼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구심력에 대한 작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얼마든지 연습했지만 여기는 요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수직학력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구심력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구심력식과 연결한 다음에 물리량들을 적절하게 좀 정리해 놓을 것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거랑 같다고 놓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하면 그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쯤 되니까 이제 조금 복잡한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다가 새로운 개념인 수직학력이 포함된 그런 문제니까 참 괜찮은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의 개념까지 필요하구나라는 걸 딱 느끼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11번 가봅시다. 11번.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림 가와 나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 B. A도 B도 우리 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A는 그대로 둔 채 B만 전류 방향을 저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놨고 이때 A하고 B 뭐 서로 쭉 그림에 대한 설명뿐이고 이때 여기는 P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 색이 이쪽에서의 자기장 색이 B가가 되고 여기서의 자기장 색이 B나라고 한다면 B가랑 B나는 몇 대 몇으로 B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의 합성 자기장 A가 만든 자기장과 B가 만든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 구하고 여기서도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을 구해야 하는데 합성 자기장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장 A 거 구하고 B 거 구한 다음에 그들의 벡터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건 벡터 합성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이겠지? 하지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을 알고 있다가 하더라도 벡터의 합성을 풀어내지 못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100%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벡터의 합성에 대한 개념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 두시고, 벡터의 합성할 때 세타 값을 주면 되게 쉬운 문제지만 지금처럼 세타 값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연 세타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연습용으로도 정말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A 도선이 전류가 우리 쪽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지만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여기 있는 P점이야. 그러면 P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려면 A로부터 먼저 직선을 그어요. 쭉 선 하나 긋는 거지. 쭉 긋고 거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자기장을 구하면 됩니다. 요게 바로 A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쭉 긋게 되면 B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장이 이 방향이잖아.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떨어진 거리 같지? 전류의 세기도 A랑 B랑 같지? 따라서 이쪽에 있는 자기장을 하나를 B라고 하면 얘도 B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요것도 B고 요것도 B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최종적으로 이 둘을 합성한 바로 요걸, 이 길이, 이 크기를 구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가에서의 합성 자기장이니까. 그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자, 문제는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사이각을 알면 좋은데 그 각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세타라고 합시다. 그 요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가 90도거든? 그러면 세타 두 개에다가 요거 하나 세 개를 더하면, 요건 동그라미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건 별 표시할게요. 두 개의 세타에다가 별 더하면 요게 90이야. 90. 맞나요? 그런데 요렇게도 90도거든요. 요렇게. 요것도 90도야. 그럼 얘가 별이면 요거랑 요거는 지금 각이 같으니까 뭘까 이거? 그치, 이것도 세타고 요것도 세타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수학적인 작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따로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정확하게 좀 수직으로 직각으로 그리는 연습들도 많이 하고, 선을 그을 때 천천히 반듯하게 긋는 연습들 많이 해두시면 되죠. 자, 지금 여기에서 하나를 보면 얘를 쭉 내려. 그러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요 길이. 그 길이의 몇 배? 그죠? 2배예요. 2배. 이렇게 2배. 아,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B가라고 하는 자기장은 원래 있는 자기장 B에다가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 한 것을 몇 배? 2배 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B가다. 근데 요걸 몰라. 이걸 몰라.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딱 보니까 여기가 D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2D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여기 얼마? 그지? 이거 루트 5잖아요. 요게 세타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아, 요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B를 구하는 거야. 이거 대 이거 몇 배냐. B나 분의 B가가 얼마냐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아마 오른쪽도 이거랑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 갑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 하나 그을게요. A에 의한 것은 자기장이 이거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면 수직 정도 되죠. 그죠? 요게 바로 이제 A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B는 들어가는 전류네. 그러면 시계 방향. 그러면 이 점에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수직하게 잘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리 같지? 전류색이 같지? 그러면 요 크기도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만큼을 똑같이 그려주면 되지. 완전히
이 선과 이 선도 여기는 X축에 대칭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노란색 요것도 X축과 대칭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B난은 당연히 이 두 개를 합성한 바로 요거야, 요거. 요 크기. 요 크기가 바로 B나죠. 그 왼쪽에서 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좀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세타. 이렇게, 여기는 아까 1이었고, 요게 2였고, 여기는 루트 5였으니까, 이제 뭐, 코사인 세타든, 탄젠 세타든, 어떤 거든 다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얘가 세타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별이라 할게. 그러면 세타 하나랑 별 더하면 90도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이제 요거랑 요거랑은 서로 동위각이니까, 요게 이제 세타면, 어디가? 여기가 별이겠죠. 여기가 별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어디가 또 여기가 세타겠네, 여기가. 왜? 요렇게 90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거는 우리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겠네. 따라서 요걸로 풀어야겠네, 요걸로. 이렇게 90이니까 여기 별이면 요게 세타여야 하고, 그리고 요각하고 요각은 엇각이잖아요. 따라서 요게 세타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요거 하나를 B라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이 B라 했으니까 여기도 B라고 해야지. 떨어진 거리 같지, 전류세기 같으니까 이것도 B예요. 그럼 이것도 B예요. 우리가 진짜 풀어야 되는 B난은 요거야. 근데 얘는 지금 요거는 여기는 B의 뭐예요? 사인 세타잖아요. 세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한 거에 몇 배? 2배. 아,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구나. B에다가 사인 세타 한 거를 2배 곱하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1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똑같죠? B 똑같고, 루트 5분의 똑같고, 2 똑같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 2대 1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가 나누기 나니까 2 나누기 1이라서 정답을 2라고 우리가 골라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말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을 본 그런 수험생이 아니라 수능을 보려고 하는, 그죠? 수능을 봤는데 뭐하러 이렇게 꼼꼼히 보겠어. 물론 이제 반성만 하면 되겠지. 이 문제 틀렸다면. 근데 수능을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아, 저런 식의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구나. 어떤 식의? 세타를 30, 45, 뭐 60 이렇게 주지 않고 우리가 임의의 길이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의 사인, 코사인 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작도를 통해서 어디가 세타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또 그 전 교육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수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방법들 잘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11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여러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12번 갑시다. 자, 12번 문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또 그 전에 있던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많이 봤던 문제와는 살짝 다른 요소였지만 우리가 수능 완성 공부할 때 이렇게 바닥부터, 그죠? 원래는 단진자 하면 위에서부터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실의 길이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단진자가 여기 있는 수평면 위에서 높이가 얼마인 곳이라는 부분까지 좀 적용을 한 그런 예예요.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복잡한 숫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 주어진 조건들 잘 보면서 하나씩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단진자 운동하다가 최고점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죠? 지금 이제 오른쪽인가 봐요.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네. 최고점에서 실이 끊어진답니다. 여러분, 최고점은 뭐 하는 곳? 정지한 곳이야. 최고점은 정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정지했을 때 실이 딱 끊어지면 마치 뭐 하는 거? 그죠?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자유낙하 운동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높이에서? 2L 높이에서.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추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추의 이동거리 2L이고 천장까지 높이는 20분의 59L이고 단진동하는 동안 추의 최대 속력. 여러분, 단진동하는 동안 추의 최대 속력은 어딜까? 진동의 중심인 맨 아래 밑바닥이에요. 그죠? 밑바닥. 자,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한다 할게. 그걸 V1이라고 했네. 그리고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V2 라고 한다면 V1하고 V2의 B를 구해라 라는 얘기죠. V1과 V2의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리량들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자, 일단 먼저 V2가 구해지겠네. 어떻게? 여러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유낙하예요. 높이 2L만큼. 그러면 V2는 뭐지? 루트 EGH. 그때 그 H 높이가 바로 저기 있는 2L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아, 속력에 G나 L이 들어갔다. 속력에 G나 L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가 V1에도 G나 L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의 속력 V1은 루트 EGH. 식은 같네? 식은 같아요.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서의 속력과 여기 있는 요 단진자에서 맨 밑바닥에서 속력의 식은 똑같아. 하지만 개념은 다르죠? 여기 있는 요 H는, 이 밑에 있는 H는 떨어진 거리, 떨어진 높이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EL을 쓰면 되고, 여기 있는 H는 뭐지? 최하점과 최고점의 요 차이를 말합니다. 요 차이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높이를 보면, 일단은 어디까지? 요게 전체가 20분의 59L이니까 우리가 실 길이 얼마일 때, L일 때, 여기 요 최고 높이일 때를 구할 수 있죠. 최고 높이까지 요 높이. 요 높이를 먼저 구할 수 있네. 여기서 요거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최고 높이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밑바닥의 높이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얼마? 20분의 59L 마이너스 2L. 2L은 통분하면 20분의 40L.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20분의 19L. 그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단진자의 최고 높이까지가 20분의 19L입니다. 여러분, 맨 밑바닥으로 가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냥 실의 길이 L이잖아요. L. 그죠? 따라서 그 차이는 L 빼기 20분의 19L이 되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높이차, 최고점과 밑바닥의 높이차 H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20분의 1L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EG에다가 20분의 L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V1 분의 V2 해주면 되죠. 자, V1이 루트 EG 곱하기 20분의 L이고, V2는 루트 EG에다가 2L이니까, 자, EG 없어지면 되겠네. 그 다음에 LL 없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루트 40이네요. 2루트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산수까지 정말 계산 잘 해줘야 되고요. 정답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는 숫자가 분수로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울 뿐이지, 개념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복잡한 계산이라고 해서 선생님도 그 복잡한 계산 속에 이 문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우리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전원장치가 있고요. P는 몰라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의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매우 작다고 했고, 지금 보면 이렇게 2m로 전류가 나가는 거 보니까, 요거 NPN형이구나. 선생님 오른쪽부터 썼어요. 그죠? 여기 2m NPN형입니다. 그러면 N형이 순방향으로 연결되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쪽은 뭐예요? 플러스. P는 플러스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트랜지스터에서 다수의 전자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이동하느냐. 여러분 요거 NP, N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가 이게 NP, 여기부터 NP, N형이죠. 그죠? NP, N형. 거기서 전화 나르기는 전자. 그 전자가 이쪽에 있는 N과 P가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선 순방향이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리고는 점핑해서 컬렉터 쪽으로 가야지. 따라서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고요. 디귿. 컬렉터 단자의 전위는 베이스 단자의 전위보다 높다. 전류가 컬렉터 전류가 더 크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기억 디귿 맞는 3번 정답입니다. 뭐 배점 2점짜리로 아주 쉬운 문제여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가 나와 같이 초점 거리가 F인 볼록 렌즈. 렌즈는 똑같은 거야. 초점 거리가 F인 그런 볼록 렌즈인데 앞에다가 높이가 크기가 H인 물체를 놨어요. 그죠? 근데 지금 렌즈하고 물체 사이에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달라서 위에서는 가에서는 물체하고 렌즈 사이의 거리 A, 렌즈와 상까지 거리가 P, 상의 크기 H1. 도립실상. 여기는요. 나에서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 B, 렌즈와 상까지 거리 A, 물체 크기 H2. 이때도 도립실상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H1과 H2의 관계를 줬네. H1 마이너스 H2가 얼마? 6분의 5H다 라는 걸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F를 얼마로? A로, 여기 있는 요 A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는 얘기죠. 거기에 걸려있는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H도 있고 H1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문제 주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풀어내야 될 F까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물리량이 있고 그 5개의 물리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오른쪽에는 요 관계까지 이제 얻어내면 충분히 F를 구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딱 보기에도 한 번, 두 번, 그죠? 두 번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계산식에서 나온 요 식과 요 식에서의 어떤 연립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심플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건 단순하지만 계산이 복잡한 그런 복잡한 계산 문제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또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 우리 문제 조건에 준 이 식을 다음처럼 H1이 H2 플러스 6분의 5H라고 해서 이제 뭔가 연립할 때 H1이 필요하면 H1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여러분 물체 크기와 상의 크기 나왔지? 배율을 준 거 아니야. 우리 가에서의 배율을 M1이라 쓸게요. 배율 M1, 여기는 M2라고 써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일단 배율은요. A분의 B야. 그지? A분의 B야. 그리고 그 A분의 B가 바로 H분의 H1이에요. 근데 H1이 우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2 플러스 6분의 5H란 말이죠. 이렇게 쓴 이유는 밑에서 나에서 H2로 뭔가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랑 그거랑 연립하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에서 배율 M2라 쓰겠습니다. M2는 여기는 B분의 A라고 해야죠? 이렇게, 그죠? B분의 A라고 해야 되고 그때는 H분의 H2가 된다라는 거.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연립하려면 일단 여기가 A분의 B인데 여기는 B분의 A잖아. 덩어리가 이게 작으니까 얘를 A분의 B로 바꿔요. 왼쪽 거를 A분의 B로 바꾸면 이것도 위아래를 뒤집으면 되겠지. H2분의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같으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으면 되겠죠. 그렇게 식을 같다고 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H분의 H2 플러스 6분의 5H는 H2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거 곱하면 H2의 제곱이네. 그 다음에 6분의 5에다가 H2의 H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H 제곱인데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오면 이런 식으로 0 되죠. 그죠? 자, 여기는 6이 좀 보기가 나쁘니까 전부 다 6을 곱할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6H 제곱이 0. 뭐예요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와,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지금까지는 도플러 효과에서만 인수분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렌즈식에서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요거 2, 3은 6이고요. 여기도 2, 3은 6인데 여기가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3, 3은 9 만들면 되고 여기를 마이너스 4 하면 딱 플러스 5가 되죠. 따라서 2H2 플러스 3H 하고 3H 2 마이너스 2H 하고 요게 0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 H2는 마이너스 2분의 3H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요쪽만 해당되고 H2가 얼마? 3분의 2 H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H2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H2를 3분의 2H니까 여기다 3분의 2H 넣게 되면 HH 없어져요. 그죠? B분의 H는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A, B의 관계를 얻을 수 있잖아. 그지? 왜? 우리는 결국에는 초점을 구할 거야. 초점 구하려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니까 그 A분의 1은 B분의 1 하려면 A하고 B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A와 B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3A는 2B니까 B는 2분의 3A라고 해서 우리 B를 없애도록 합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나에서 렌즈식 이거 똑같이 어차피 초점이 F니까 렌즈식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은 F분의 1이 나오고 그쪽에 있는 B에다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자, B에다가 2분의 3A를 집어넣으면 3A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죠? 3A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통분해서 여기 3 해주면 될 것이고 3A분의 5가 나오네. 이렇게. 그죠? 3A분의 5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F는 얼마? F는 그지 5분의 3A 해서 A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분의 3A인 4번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문제를 가만히 보니 일단 두 개가 나와서 복잡하겠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을 딱 스쳐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제시한 이것이 H1과 H2, H라는 세 개의 문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배율이면 배율, 또 렌즈의 배율식에서 요거랑 요거가 배율식이니까 그걸 가지고 위에서 제시한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문자가 하나씩 소거돼요. 그죠? 소거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들을 가지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H와 H2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그걸 다시 우리가 풀었던 것들에 집어넣어서 문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풀어낸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왕 준비하는 거라면 저렇게 복잡한 것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저런 복잡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 다잡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5번 갑시다. 자, 그림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A에서 뿅 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여기 이제 빗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점 뭐예요? 느려지겠지. 느려지다가 A의 속력이 딱 0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 A가 P를 지날 때 이쪽에 있는 Q에서 B를 수평 방향으로 V로 던져요. 포물선 운동하겠네. 그때 A가 여기 있는 R점에 와서 정지하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B랑 빵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다른 건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A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 B를 여기서 던졌어. 그 다음에 여기서 부딪혔어. 그러면 A의 운동 시간과 B의 운동 시간이 어때요? 같단 말이죠. 운동 시간이 같구나. 사실은 이렇게 어떤 물체들의 운동을 해석할 때에는 운동의 시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점점 가면서 속력이 느려지다가 여기서 멈추고 얘는 포물선 운동하잖아.
그렇게 복잡한 두 개의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둘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뭔가 연결돼 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물리량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시간이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렇게 해주면 여긴 2H고 여긴 5H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야? 3H잖아. 3H를 자유낙하한 시간하고 똑같아요. 결국에 운동시간 T는 루트 G분의 2H에서 2H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루트 G분의 2H, 그러니까 요게 3H죠. 2H가 3이니까 6H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B가 여기까지 운동하는 시간도 이거고 A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이거야. 그거 잘 파악을 먼저 해둬야겠죠. 자, 그 다음 A 봅시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여러분 여기 멈춘대요. 0.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이때 속력 얼마일까? 요 높이차가 바로 H거든. 그럼 얘는 속력이 루트 2GH지. 연직 높이가 H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기준을 여길 잡아. 그러면 그때 운동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는 멈췄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어. mgh야.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야 돼. mm 지워.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나와. 이렇게 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개념을 잡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 하지만 수능에 이제 적용하거나 연습할 때는 딱 이 상황만 보고도 요 높이가 h인 걸 알고 이때 a의 처음 속력이 요 p를 지날 때 속력이 루트 2gh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잘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 A의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A의 가속도의 크기 A라고 쓸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단 A의 가속도 크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잖아. 그죠? 크기니까 뭐 방향 필요 없이 속도 변화 쓰면 되는 것이고 물론 가속도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크기니까 마이너스 필요 없고 시간은 이만큼 걸렸네. 루트 G분의 6H. 그 다음에 속도 변화는 처음에 2GH에서 나중에 0. 따라서 속도 변화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요거 풀어주면 얼마? 루트 3분의 1 G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이쪽으로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G 사인 세타거든요. 여기 있는 B는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 하지만 A는 이 가속도를 받거든. 그죠? 빗면을 따라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고 물론 방향 이 방향이지만 G 사인 세타고 그때 이만큼이 나왔다면 요게 바로 뭐란 얘기야? 이게 바로 사인 세타란 얘기야. 이게 바로 사인 세타란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세타 직각이면 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분모는 얼마입니까? 여기 루트 2가 나오네. 그건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 값도 구할 수 있고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된 그런 상태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주어진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뭘 할까요? B를 봅시다. 여러분, B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V를 구하는 거거든. 그리고 V를 구해라 라고 해놓고는 선택지에 루트가 물론 있긴 하지만 G나 중력가수 G나 H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V를 G나 H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요거 높이는 H인지 알겠어. 근데 요거 뭐야 요거 간거리네. 간거리. 그죠? 간거리.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간거리는 V에다가 속력 V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 곱한 거. 이게 시간이니까 루트 G분의 6H가 바로 수평 거리잖아요. 이렇게 그 수평 거리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값과 이 값은 여기를 세타라 했을 때 무슨 관계? 그렇지. 탄젠트 관계가 있는 거야. 탄젠트 관계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그럼 얼마예요? V 루트 G분의
6h 분의 요거 3h인데 그것이 탄젠트 세타니까 루트 2분의 1과 같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V를 정리해주면 자, 여기 있는 G는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루트 3이 있고 여기 루트 2하고 루트 6하고 지워지면 루트 3이 남아.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3이 있으니까 3이겠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지워지면 남는 게 루트 3 남고 그 다음에 위에는 h가 있는데 아래는 루트 h가 있으니까 요거 지우면 여긴 루트 h 되면 되고 분모에 있는 루트 g는 이쪽으로 와서 루트 g가 돼서 정리해주면 루트 3gh 나누기 v는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v는 루트 3gh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물체 운동을 분석할 때 두 물체 A나 B 이렇게 동시에 나올 때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접근할 때 A와 B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건드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걸 건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도 구할 수도 없고 이걸 구할 수도 없고 그지? 그걸 못 구하면 다 그냥 끝이니까. 그래서 요 시간 어떻게 바로 그걸 볼 수 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문제 보면서 연습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만 딱 봐도 되게 골치 아파 보이고 머리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하지만 그나마 물리학2에 나오는 전자기유도 문제 중에서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 볼게요. 자, 왼쪽에는요 XY 평면에 고정된 원형 고리가 있어요. 고정된 원형 고리가 있다는 얘기는 면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자기장 영역 B1이 있는데 그 B1은 나오는 방향이네. 아래쪽은 자기장 영역이 2는 B2인데 들어가는 방향이네.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B1은 자기장이 요 원에 얼마? 4분의 1을 지나네요.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B2는요. 이 원의 반을 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적이 서로 다른 거지. 여기는 4분의 1 면적이고 여기는 절반 2분의 1 면적이고 근데 오른쪽 보니까 B1과 B2가 다 달라요. 시간에 따라서 B1은 점점 커지다가 2초 때부터 일정한 자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2는 점점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고리면을 통과하는 B1과 B2에 의한 자기선속 크기. 여러분 자기선속 물어봤거든? 자기선속의 크기는 그대로 BS여서 자기선속의 크기만 물어보는 건 그냥 뭐예요? 1초 때랑 지금 4초 때랑 물어보고 있는데 1초일 때의 자기장색이랑 면적 또 4초일 때의 자기장색이랑 면적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그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자기선속 중에서 요렇게 있는 요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면적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여기 있는 B1은 1초 때는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B2는 1초 때 이만큼이야. 근데 4초 때는 봐요. B1이 이만큼이지. B2도 이만큼이지. 그럼 당연히 그것들이 얘네들이 더한 거랑 이게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4초 때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1초 때가 4초 때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돼요. 괜찮죠? 자, 니은. 이번에는 니은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고리에 유도되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기억에서의 자기선속은 그냥 자기장색이랑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면적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유도 기전력은 뭘 봐야 되지? 변화를 봐야 되지. 변화. 그 변화는 기울기로 보는 거지. 기울기로.
게다가 지금 1초 때랑 4초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1초 때는 둘 다 변하지만 4초 때는 얘는 안 변해. 얘만 변해. 따라서 4초 때는 B1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B2 거만 생각하면 되죠. 자, 여러분. B2 거. 4초 때 B2는 자기장이 얼마예요?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B0니까 이때 B2에서의 변화는 4초 때의 B2 변화는 5분의 B0만큼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변화되는 것이 B2니까 여기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만 영향받는 거야. 여기 있는 건 아무리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장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니은에서 묶고 있는 유도 기전력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전체 면적을 1이라고 한다면 절반이니까 요건 면적이 2분의 1만큼 이만큼이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되겠죠. 이거 얼마 나옵니까? 10분의 B0네요. 0.1 B0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이제 1초 갑시다. 1초 때는 두 개를 바로 더하면 안 되죠. 1초 때는 어때요? 여기 있는 요 B0는 여기 있는 요거는 B2, 요 실선은 B1인데 B1은 나오고 B2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나오고 들어가니까 서로 상쇄되는 거지, 상쇄.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겠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B2는 우리가 이제 정해놨으니까 여기 B1만 계산해주면 될 것이고 B1은 선생님이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B1은요 2분의 2B0 그러면 B0네? 그지? 2분의 2B0니까 자기장 변화는 B0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 면적은 요거예요. 요게 바로 4분의 1이네. 4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지? 0.25B0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0.1B0고 하나는 0.25B0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세기를 빼줘야지. 요게 크네. 큰 데서 작은 데 빼준 거. 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갈까요? 0.15B0가 바로 이것이 1초일 때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0.15B0랑 여기 있는 0.1B0, 4초 때는 이거니까 그지? 요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1초 때의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보면 1초 때가 4초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 보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 값과 면적 크기만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해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배점도 2점짜리네요. 그죠? 다음 디귿.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라고 했는데 1초 때는 여기 B1이 더 셌죠. 그죠? B1이 더 셌으니까 B1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나오지 못하게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디귿도 맞는 말,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도 계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크고 얼마나 큰지까지 여러분 확인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X축상에 마이너스 D의 A, X 이퀄 D의 B, Y 이퀄 D의 C, Y 이퀄 마이너스 D의 D라는 요 네 개의 전하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 X축 상에서는 A, B, C, D 네 개의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무조건 X축과 나란하다. 그러니까 플러스 X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X방향이지 Y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때 오른쪽 나 그림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D부터 플러스 D까지의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표현한 것이고 이때 플러스 방향이 바로 플러스 X방향입니다. 이쪽은 이제 플러스 X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X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먼저 여기부터 봅시다. 요걸 먼저 딱 보면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원점이죠. 원점. 원점에서는 전기장이 0이야. 지금 전하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 네 개에 의한 전기장이 0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C하고 D는 서로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이렇게 밀 것이고 얘도 플러스여야 이렇게 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Y 방향으로 일단 0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도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라면 밀 것이고 얘도 플러스니까 밀어서 이렇게 해서 쌤 0. 그러니까 X로도 전기장 합성이 0, Y로도 전기장 합성이 0이 되면 돼요. 결국에는 A랑 B의 부호는 같아야 되고 C랑 D의 부호도 같아야 됩니다.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은 몰라. 게다가 떨어진 거리가 같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C하고 D는 전하량도 같구나. 그리고 A하고 B도 얘네랑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 전하량이 같구나. 따로따로 이렇게 같구나. 라는 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건 아직 우리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해 보면 CD의 전하량 크기 같냐? 맞죠? 그죠? 기억은 일단 이걸로 해결해 놓고 갑시다. 자,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 B는 음전하냐? 라고 했어요. B는 음전하냐? 요게 이제 음전한지 양전한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0이 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야. 그죠? 여기도 0이야. 근데 지금 이쪽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고 C는 한 이쯤 있다 할까요? C 여기 있고 D는 이쯤 여기 이렇게 있는데 C하고 D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C가 플러스를 할게. D도 플러스 한다면 C가 이렇게 D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안쪽으로 가봐요. 그거보다 안쪽으로 가면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면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죠? 그럼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기장의 세계가 0이라는 얘기는 A하고 A는 멀리 떨어져 있네. A 멀리 떨어져 있지. B는 가깝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에 의한 전기장, D에 있는 전기장 그 네 개의 전기장의 합성이 0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오른쪽 옆으로만 가도 마이너스 전기장이 나왔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전기장 세기가 0인 곳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전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B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죠. B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쪽으로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이 B가 뭐란 얘기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방향 얘기야. 그죠?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B가 플러스네? 그러면 A도 플러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A 이쪽으로 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저쪽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C, D도 이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당연히 C, D도 플러스여야지 전부 다 플러스여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부호는 A, B, C, D 모두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니은은 B는 음전하냐? 아니에요. B는 양전해야 됩니다. 그걸 개념적으로 여러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디귿 전하량 크기는 C가 A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풀기 위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복입니다. 디귿 하나만 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니까 함께 한번 풀면서 저런 식의 계산 과정이 우리 수능에서도 출제되는구나. 그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전하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A, B 거 있고 C, D 거 있는데 A랑 B는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 그냥 하나로 씁시다. Q라고 할게요. Q라고 하고 위에 있는 C랑 D도 어차피 같은 거니까 Q 프라임을 할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Q 프라임하고 Q, 선생님은 이제 Q 프라임하고 Q라고 썼어요. Q 프라임과 Q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라는 걸 한번 찾아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이쪽에 B가 있네요. 여기는 C가 있고 여기는 D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C하고 D가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 2분의 D 이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기장의 세기를 이제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C 플러스였죠. 그죠? D도 플러스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C가 작용하는 전기장이 있을 것이고 D가 작용하는 전기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들을 합성해요. 좀 더 우리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한번 그립시다. 그러면 합성하면 이렇게 돼서 요게 바로 이제 합성 전기장이에요. 합성 전기장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떨어진 거리 같고 전하량도 같기 때문에 요 전기장의 세기와 요 전기장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기장의 세기를 그냥 라지 E라고 그냥 쓸게요. 여러분 전기장 세기 E는 뭐예요? K R제곱분의 Q잖아. 따라서 K는 그냥 상수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R 떨어진 거리인데 떨어진 거리는 여기가 얼마? D니까 1이야. 여기는 얼마? 2분의 D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루트 4분의 5가 되죠. 어차피 제곱할 거라 2분의 루트 5라고 쓰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요걸 제곱하는 거니까 4분의 5가 될 것이고 물론 D제곱도 써야 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자는 소거한 다음에 그 크기만 우리가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크냐 작냐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의 전하니까 C 전하는 Q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5분의 4 Q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게 아니야.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죠? 그거는 이렇게 요거의 2배. 그죠? 요거 하나를 먼저 구해야죠. 요거 하나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이의 뭐예요? 코사인 세타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벡터에 합성하는 걸 이용해서 이의 코사인 세타의 2배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요거네 5분의 4Q'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잖아? 그러니까 얘분의 얘네 얼마?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네요. 4분의 5의 전체 루트에 요거 2분의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요거 2하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는 2가 돼서 올라가면 곱해지면 8 되겠네. 여기가 5 루트 5분의 8Q'.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요 C와 D에 의한 합성 전기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죠?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B 거, 그 다음에 A 거가 있는데 자, A는 여기다가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니까 A 어때요? 오른쪽 방향이죠. 여기서 전기장이. 근데 B는 어때요? 왼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A하고 C하고 D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인데 혼자 B에 의한 것만 마이너스 X 방향이야. 근데 그 3대 1로 이렇게 결었는데 결국에는 합성된 전기장 방향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인 얘기죠. 따라서 A로부터의 전기장 세기 구하고 이거랑 A로부터의 전기장 세기를 더해요. 그 다음에 B의 전기장 세기 구하면 얘가 더 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거를 또 한번 구해야겠죠. 자, A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분의 3만큼 떨어졌어. 2분의 3만큼 떨어졌으니까 제곱하면 K에 그다음에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겠네. 그리고 A 거는 전환의 Q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건 A에 의한 전기장, 얘는 C와 D의 합성 전기장, 그들을 더할 수 있어요. 그 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 2분의 D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B가 왼쪽으로 미는 방향 한번 볼게요. B가 맺는 방향을 여기를 크기를 적어주면 얘는 K에다가 떨어진 거리는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될 것이고 거기에 Q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4Q야. 얘는 4Q야.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4Q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넘겨볼까요? 넘기면 9분의 4Q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9로 통분하면 4, 9, 36 빼기 4, 32 9분의 32Q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 값하고 왼쪽에 있는 이 값하고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Q'이 Q보다 커야만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Q'은 누구 거? C와 D의 전하량의 크기. 그 다음에 Q는 A, B 거. 따라서 여기 있는 C, 그 디귿이 뭐죠? C가 A보다 전하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작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맞는 건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돼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그죠?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30분 안에 다 해결해야 한다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은 올해 시험 봤던 수험생들은 저걸 해결한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연습 좀 많이 해두시고 각각의 것들을 와 저런 식으로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인지하시고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8번 우리 역학적 평형 문제입니다. 역학적 평형 문제도 이것도 정말 어렵지 않나요? 가만히 멈춰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지금 C는 C대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D는 D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계속 움직여.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곤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실에 매달려 정지해서 수평을 이루고 있는 막대 AB가 있고 그다음에 CD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요. 자,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CD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동안에도 수평을 이루면서 이 상태를 유지한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부분을 탁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그나마 요만큼 좀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C가 막 움직여. C가 움직이면 사실 여기에 있는 균형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D가 움직여도 D의 무게중심이 움직이니까 사실은 균형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CD가 반대 방향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렇게 여기가 어떤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합시다. 딱 막대가 수평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수평을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만약에 2m짜리가 여기 2m짜리가 있어요. 2m짜리가 있는데 요만큼 만약에 뭐 D라 할게 D만큼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M짜리는 반대로 갈 때 얼만큼 떨어져요? 그지? 2D만큼 떨어지면 여기에 M이 있어도 전혀 이 막대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2M이 D만큼 움직일 때 M짜리는 2D만큼 움직이면 되고 지금 문제에서처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얘는 EV가 되면 이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속력은 D가 C의 2배냐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기억에서 그걸 물어봤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걸 좀 더 평이하게 그렇게 좀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 보기에 그 부분을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에 있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한번 잘 유심히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CD가 동일 연직선상에 있답니다. 그때 C는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3분의 16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C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지, 그지? 같은 연직선상에 있지 않죠. 근데 C가 이제 움직이고 D가 움직이다 보니 똑같은 곳에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요 C가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게 3분의 16L이냐 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일단은 저렇게 움직이는 걸 알려면 움직이기 전에 걸 먼저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줄 PQ.
P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여기랑 여기랑 걸리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막대의 길이는 10L로 똑같고, 그 다음에 질량 EM, MM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모조리다 써볼게요. 자, 여기에 힘이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막대 중심에 이렇게 힘이 있을 것이고, EMG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누르는 힘이 EMG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힘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힘이 걸립니다. 따라서 막대 A는 힘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힘이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실 P와 실 Q에는 같은 힘이 걸린다는 거야. 같은 힘이 걸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EMG, MG 총 얼마? 6mg를 둘이 나눠두는 거지. 따라서 6mg를 둘이 나눠두니까 이쪽은 3mg, 이쪽은 3mg가 되겠죠. 이걸 하나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 EMG 알죠? 아, 이걸 모르네. 하지만 흔들릴 거 없어요.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아, 또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하나 있군요. 이렇게. 그러면 와, 힘이 하나, 둘, 셋, 넷, 5, 6개네. 6개 중에 이거 하나는 그냥 뭐 회전축 잡아서 없애고, 그러면 얘가 또 그 뭔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얘를 뭐 F라고 쓰면 되겠죠. 자, MG예요. 따라서 이걸 F라고 쓰면 다 MG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아래쪽 B를 봅시다. B에는요, 이쪽으로 힘이 있어요. 여기가 F면 여기도 F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MG일 것이고, 여기 중심에서 MG일 것이고, 여기 모르니까 회전축 잡았으니까 여기도 우리 회전축 잡아버리자. 그러면 나머지 밑에 있는 B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쪽을 회전축 잡았기 때문에 힘 하나는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돌림인 평형 쓰고, 여기도 돌림인 평형 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돌림인 평형을 쓰려면 일단 팔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팔의 길이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는 L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10L이고, 여기는 가운데니까 10L에서 반이면 5L인데 이미 L을 썼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얼마? 여기까지는 4L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C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 너 X라고 하자. 이렇게 X라는 미지수를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F는 쭉 가가지고 이쪽에 L 있고 이쪽에 L 있으니까 요건 8L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3mg는 이쪽에 L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9L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하면 되고, 그때 회전하는 방향이 얘는 시계 방향이야. 그죠? 근데 나머지는 이거에 의한 돌림임은 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 돌림임 하나랑 나머지 4개의 돌림임이 돌림 평형을 이루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mg. 그 다음에 팔의 길이는 9L이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쭉 한번 적어볼게요. 8L, 그리고 EMG에 4L, 그 다음에 EMG에 X, 그리고 나머지 3mg의 L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하고 하나 하고 돌림의 평형 이렇게 만들죠. 자, 요걸 정리해주면 16mgL하고 8FL이 EMGX 이렇게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A 겁니다. 다음 B 거를 구해야죠. B 거 구하려면 또 8의 길이 필요하겠네. 자, 이쪽이 L이니까 또 이쪽에 L만큼 쏙 들어왔으니까 이쪽 삐져나간 것도 L이야. 그죠? 2L을 제거해야 돼요. 전체 10L 중에 절반 5L인데 2L 제거했으니까 요거는 3L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쪽에 있는 L과 L, 여기는 얼마? 원래는 이제 9L이어야 되는데 이쪽에 2L 있으니까 8L 되고요. 그렇죠? 8L 되고, 여기는 요 D는 몰라. 여기는 X라 썼으니까 요걸 Y라고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고요. 두 번째 돌림임 써주면 8, 그 다음에 F, L, MG, Y,
3mgl이라서 힘이 이제 회전축을 잡는 바람에 3개 남았고 요거하고 요거 2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요 8FL이 여기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간단하게 13L이 Y 플러스 2X가 되고 우리 요식을 1번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직선상에서 있더라도 움직인 거리의 비가 몇 대면 항상 1대2가 나와야죠. 그죠? C가 1만큼 갔으면 D는 2V니까 2만큼 가야 돼. 그러면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때 A, B가 움직인 거리,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C가 D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D는요 2D만큼 움직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X가 여기부터 회전축으로부터 X인데 쟤는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 따라서 C가 움직인 건 X 플러스 D만큼 움직인 거고 D는 오히려 회전축으로 와요. 회전축 오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Y라고 썼는데 그때는 Y 마이너스 2D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직선상에 딱 있으려면 저 두 개의 관계 X 플러스 D하고 Y 마이너스 2D가 이렇게 같다라는 관계가 되고 얘를 Y로 정리하면 X 그 다음에 플러스 3D죠? 이렇게 3D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Y를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복잡한 연립된 식이 몇 개 나오게 되고 그 결과식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13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하면 X 플러스 D가 되고 X 플러스 D는 얼마? 3분의 13L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또 한번 문제를 꽈놨네요. 자, 3분의 13L 잠깐 그림 갈게요. 여러분 X 플러스 D는 뭐냐면 회전축으로부터 X 플러스 D야.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 했냐면 A의 끝에서부터야. 그럼 뭘 더 더해줍니까? L을 더 더해줘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L을 더 더해줘야 니은의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3분의 16L이 돼서 그렇게 니은을 맞는 답으로 골라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죠? 그리고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갑시다. 디귿. C가 A의 오른쪽으로부터 7L만큼 떨어져 있대요. 7L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실 R 이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림이 겹쳐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죠? 요 R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 F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을 어디서 여기 있는 요 썼던 1번식 있죠? 13L 이퀄 Y 플러스 2X에서 C가 A에서 오른쪽 끝으로부터 7L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X는 얼마란 얘기야? X는 6L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12L 넘어가면 Y가 L. 그때 Y는 L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Y가 L일 때 어디에다가 여기는 요 B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 요거 Y가 L이야. 그걸 여기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L 지워지고 L 지워지고 L 지워지고. 그럼 여기 얼마? 4mg 8F. F는 얼마? 그죠? 2분의 1 mg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바로 디귿의 답입니다. 거기는 4분의 3 mg라고 됐으니까 그 디귿은 틀렸고요. 맞는 거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아무리 쌤이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한 문제를 푸는 데만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진짜.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도플러 효과 중에서 정말 어려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서 도플러 효과 식을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상대 속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많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고 그 부분 함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 B, C가 움직인다. 오른쪽 방향 움직이고 있네요. 소리를 내고 있고 그때 F0에 소리를 내고 있다. 음파 측정기는 멈춰 있다. 그리고 A와 B 또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B, C. B랑 C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B, C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네? 그 얘기는 만약에 B가 빠르다면 가까워지겠죠. 쫓아가니까. 근데 B보다 C의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아, 여기서는 B의 속력보다 C의 속력이 빠르니까 얘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니까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A, B 사이에서는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요. A, B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다는 얘기는 A가 더 빨리 오고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때는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A와 B, B와 C, B가 가운데 딱 박혀 있네. 결국에는 B의 속력을 우리가 임의대로 V라고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임의대로 V라고 주면 A는 V보다 얼만큼 빠를까? 바로 요만큼 빠르죠. 얼만큼? 2분의 3D. 2분의 3D만큼 빠릅니다. 이게 바로 A의 속력이야.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정하는 순간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는 의미 없어요. 이만큼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B를 따라간다. 점점 거리가 좁혀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지? C는 V보다 얼만큼 빠를까? 여기 2분의 2예요. 따라서 D만큼 빠르구나 하면 A의 속력, C의 속력, B의 속력. 그럼 이제 끝났지. 요것만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 과정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B에서 음속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음속을 라지 V라 쓸게요. 그리고 V,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F0. 이것이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9분의 10 F0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 V와 스몰 V의 관계를 얻을 수 있고 B의 속력 스몰 V는 음속의 10분의 1 라지 V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찾아냈고요. 자, 두 번째 A도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음속 V, 그 다음 V. 그 다음에 A도 음파 측정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다가오니까 마이너스의 V 플러스 2분의 3D 이렇게 해주면 되고 거기에 F0 한 것이 문제에서 뭐라 했어? F1이라 했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어서 그죠? 계산해주면 될 것이고 그때 계산해준 결과가 계산을 여러분이 한번 좀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D 그 다음에 이쪽에 F0 그리고 F1 요게 이제 첫 번째 A의 결과식이에요. 다음 이제 C 거 가면 되죠. 그죠? C는 도망가고 있어요. 음파 측정기로부터. C 거 같은 경우에는 음속 라지 V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니까 플러스에 스몰 V 플러스 D 해놓고 F0 그것이 얼마? 4분의 3 F1이라는 거야. 요건 이제 문제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기 V에다가 10분의 라지 V 집어넣어서 요것도 계산해 주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처럼 40분의 V에다가 33 라지 V 플러스 30D 그 다음에 요거의 F0 요거 3, 4를 다 곱해줘서 그렇거든요. F1 왜냐하면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얘랑 비교하려고 그래. 그러면 V하고 D의 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쪽에 있는 요 A의 식과 이쪽에 있는 C식에서 오른쪽을 F1이라고 해서 요걸 다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도 요 좌변을 같다고 놓게 되면 그때 D하고 V의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요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지. 집어넣게 되면 라지 V가 다 소거될 것이고 우리 계산 잘 해주면 그때 F1이 얼마? 17분의 20 F0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했지만 여러분은 실제 시험 보는 순간에는 저걸 온전히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렵죠. 분수로 되어 있으면서 또 분모에 있는 또 분수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결과식도 숫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숫자로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번까지 됐고요.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20번도 조금 많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20번을 들으려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랑 B가 있다. A는 수평 X축과 60도의 각으로 V제로 던졌고 B는 똑바로 플러스 Y쪽으로 루트 3 V제로만큼 던졌다. 근데 이 B의 속도가 X방향, Y방향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더라. 여러분 여기는 속도고요. 여기는 시간이니까 기울기가 바로 뭡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가속도의 크기가. 따라서 요거 X방향이니까 B의 X방향 가속도 크기는 얼마? T0분의 V0.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B의 Y방향의 가속도 크기는 가속도는 일단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T0분의 마이너스 루트 3 V0 이렇게 우리가 X방향 거, Y방향 거 B의 가속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해주면 얘는 요 T0분의 V0를 1이라고 놓으면 1이 될 것이고 얘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Y방향으로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요건 얼마? 그죠? 2가 나오죠? 근데 2라고만 쓰면 안 되지. 지운 걸 써줘야지. 이렇게. 요게 바로 B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됩니다. 근데 A나 B나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고 했어. 그러면 요거는 B의 지금 가속도 크기이기도 하지만 A도 이 가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서 A의 가속도가 T0분의 2V0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 A가 X축상에서 3분의 8 V0 T0인 점을 지난다. 지금 여기는 0, D 이렇게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계를 좀 얻어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던져졌으니까 수평 방향과 X방향과 Y방향 일단 속도 성분을 나눠줘야겠죠. V0의 코사인 세타가 X방향이니까 60도 2분의 V0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3 V0가 될 거 아닙니까? 바로 X방향의 처음 속도 그 다음에 Y방향의 처음 속도 이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T만큼 지났다고 할게. 시간이 T만큼 지났다고 하면 A는 X방향으로는 얼마 위치에 가 있을까? 처음 속력 V0T 2분의 V0T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가속도 크기는 얼마? T0에 V0 왜냐면 X방향으로 이거니까 그 가속도를 써주면 되고 시간 T0 이게 X의 위치예요. 그 다음 Y 위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되죠. V0 T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AT제곱인데 일단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먼저 적고 그리고 2분의 1 A는 T0분의 루트 3 V0에다가 T제곱 이렇게 복잡한 두 개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Y가 얼마면 Y가 0이면 X절편, X축을 지나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X축상에서 얼마를 지나했으니까 여기 있는 Y를 0으로 두면 X축 어딘가를 지나는 찾을 수 있고 그걸 한쪽으로 넘기면 이게 이렇게 이퀄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해주면 우리가 T하고 T0가 같다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2분의 V0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T0 그러니까 2분의 V0 T0 여기도 T0의 제곱 해서 정리해주면 요거 얼마 나옵니까? V0의 T0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8분의 3 V0 T0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지난다 라는 걸 지금처럼 A와 B가 같은 가속도를 갖는다 라는 걸 이용해서 X의 위치, Y의 위치를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V0 T0니까. 다음 디귿 T 콜 2V0 D일 때 A와 B는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요 그림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조금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A가 B가 이렇게 가는데요. 그죠? 문제에서 뭐라냐면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고 했어. 여러분,
A와 B의 가속도 같은 XY 평면에서는 A와 B에 의한 상대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 얼마든지 연습했었죠. 그죠? 지금 실제로 모의평가 해설할 때도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하면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B를 정지시킵시다. B를 정지시키면, 왜냐하면 상대 속도니까 B를 멈추게 하면 B가 갖고 있는 속도를 버리고 A한테 반대로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미 위쪽으로 2분의 루트 3 V0가 있죠? 좀 더 길어야겠네. 여기는 루트 3, 얘보다 2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2분의 루트 3 V0, 얘는 아래로 루트 3 V0니까 이쪽을 합성하고 나면 얼마? 아래쪽으로 2분의 루트 3 V0고 이미 X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성된 방향으로 이렇게 A가 멈춰있는 B한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일 가까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날 때란 얘기죠. 그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둘 다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 가까운 곳을 찾을 때에는 지금처럼 하나를 멈춰놓고 하나만 움직이게 해놓고 풀면 가장 적합한 그곳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V0니까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D니까 여기에 D니까 여기는 사인 30이니까 2분의 D가 요만큼. 그죠? 결국 이쪽에 있는 X방향으로의 2분의 V0랑 Y방향에 있는 2분의 루트 2V0를 합성한 속도 얼마? 바로 2분의 2, 여기가 루트 3, 여기는 루트 3이고, 그럼 얘는 2분의 2V0니까 그냥 V0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V0의 속력으로 2분의 D만큼 가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따라서 이때까지 간 시간은요, 속력 얼마? V0로 놓고 풀면 되고, 간 거리는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2V0분의 D, 이렇게 시간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디귿에 2V0분의 D일 때 최소의 거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맞는 건 기억 디귿 맞았고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20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점짜리로 문제 배점을 했어요. 그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기억부터 디귿까지의 개념들 잘 좀 익혀둘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한 지 꽤 오래 됐는데 오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수능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고 여러분 물리 실력을 기를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시리즈 함께 한번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물리 실력을 좀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